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제주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께서 함께 하실 텐데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의원님부터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기종 의원입니다.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 양식수협 조합장 한용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현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역구는 조천읍을 지역구로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그리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순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두 분 지금 양당의 원내 교섭단체에 출범하면서 새로운 얼굴이 되신 겁니다. 예,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번엔 다 현 씨가 좀 다 장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좀 선정들이 되신 겁니까? 뭐 장악이라기는 그렇고요. 이제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앞으로 좀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원내대표 생활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상황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 총선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민주당이 해야 될 그동안 일들에 대한 반성들 그리고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정확한 그 도민들께 알리는 노력들 그리고 자정과 새로운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잠시 각오를 들으셨고요. 두 분의 얘기 속에서도 민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민심을 먼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자, 한용선 조합장님, 요즘에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7월 달로 접어들면서 그 소비가 한 30% 이상 이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30% 이상이나 감소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뭐 바다에 가서 잡아오는 제주도 대표적인 갈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식하고 있는 광어, 도다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30%나 감소를 했으면 그 이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2011년도 후쿠시마 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면서 그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론 노출이라든가 각 그 사회단체 그리고 정당이 이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벌써 이렇게 좀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으면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그걸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안감이 있으신 거군요. 이번에는 김순애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찍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시면서 운동을 좀 해오셨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십니까?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그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거리 서명도 받고 근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그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범도민 대회 때는 뭐 해녀분들이 태화학을 뭐 불태워버리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로 인해서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절절하게 그 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좀 이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정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요 정치권들이 이게 뭐 발표한 지 꽤
그 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예. 그때부터 일관적인 모습으로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을 한다기보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목소리들이 좀씩 달라지고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적인 이슈화가 되고 정쟁화가 되면서 이게 정말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도 만나보는 시민분들께서 불안감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하게 제주도민 누구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그런 뭐 이렇게 그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예. 내가 함으로써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회의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닥에서 느껴지는 민심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씩 이제 괴리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일단 얼마 전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그 소식들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방출을 글쎄 이렇게 승인할 수 있는 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승인했다는 표현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용인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IAEA의 보고서를 보면서 그 정당과 단체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국민의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전 의원님? 예, 우선 저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예, 최종 보고서의 신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세계 176개의 IAEA 회원국 간에 합의된 국제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검증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저는 신뢰해야 된다. 예, 예.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수산물, 해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 둔화로 인한 수산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그 신뢰할 만한 단체 IAEA의 보고서니까 이 부분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예.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 오염수 방류 대책위가 국회에 꾸려져 있고요. 예.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한마디로 깡통 보고서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깡통 보고서요. 예. 어쨌든 그 저희들이 어쨌든 긴급하게 한 2, 3일 내로 분석 보고를 해서 이제 간략한 자료들을 일단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서 문제점들에 지적을 했는데 예.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예. 일단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IAEA 입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식 기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만한 기구가 없으니까 예. 이 기구의 보고서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IAEA는 예. 그 원자력 진흥 기구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나 예. 세계인들이. 그리고 일본에서 의뢰한 연구 보고를 한 기관이고 예, 예. 그러면 우리라도 여기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예. 문제점은 없는지 예,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거를 그냥 용인하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 행태가 예, 예.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저희들 당에서 단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알려나가는 입장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 자체의 하시고. 문제를 두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이 보고서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보고서 그 답에 맞춰갖고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오히려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자력 뭐 진흥기구,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의 어떤 진흥을 위한 어떤 목적을 한 국제 기구이고 예. 그리고 사실 IAEA가 좀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자료들 자체가 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좀 더 능동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지만 도쿄전력의 자료들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든가 기만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쿄전력은 사실 사고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그 운영사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자료들이라든가 데이터들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태평양 그 도서 기구에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해외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그 전문가들의 반응조차도 이 도쿄전력이 내놓은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라고 이미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예. 그거에 기반한 저는 보고서 자체는 신뢰성이 아까 신뢰성 말씀을 하셨지만 신뢰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정부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신뢰한다라는 그 입장이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정부의 어떤 신뢰한다는 입장 자체도 되게 주도적이라기보다 도쿄전력의 자료에 기반해서 그리고 예. IAEA가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 건의에 기반해서 신뢰한다라는 입장을 내놓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거기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정부는 그 IAEA나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모든 그 전체적인 자료 원자료들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소스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 보고서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자, 조합장님, 이게 사실 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고 심지어 다 영어예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도를 통해서 아마 간략히 보셨을 텐데 예, 현장에서 듣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각 그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IAEA 보고서가. 그렇지만 우리 생산자들, 특히 어민들 같은 경우는 수산물을 잡아오거나 양식한 거를 이제 소비시키고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IAEA 보고서가 예.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게 과학적 영역에 뭐 정치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예, 예. 정말 피해 당사자인 제일 피해가 많이 받는 우리 수산업 예, 어민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서를 예, 예. 부정한다는 거는 꼭 인정해 가지고 이 수산물 소비를 우리 스스로가 소비를 내려가 떨어뜨려 버릴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이거를 우리는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생산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신뢰할 만한 단체 보고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예, 없는 예,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뢰를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씩의 그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IAEA와 같은 그 논지의 자체 종합 검토 보고서를 그 다음 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낸 보고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발걸음도 좀 빨라졌는데 최근엔 여러 문제 제기가 많다 보니까 괴담이라고 불리는 그 10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집을 냈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좀 뽑아왔는데 이걸 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좀 올려놓고 좀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의 정부고 그 국가의 수반이 예.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우려하시는 소비 문제, 예.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신뢰 문제.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라고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 기구의 기관의 신뢰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만에 하나라도 있을 이 불안 요소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정부가 앞서서 해줘야 되고 예, 예. 우리의 의혹들을 풀어줘야 되고 예. 요즘 홍보했다고 세상 소비자들 인식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들보다 더 많은 전문 지식들 알고 있고 더 많은 정보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괴담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예전에 우리 광우병 관련해서 광우병 괴담이라고 예. 어느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예. 명박 찬성도 막 쌓고 그랬었는데 지금 광우병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예로 듭니다. 근데 그때 문제 제기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소뼈와 이게 소를 사료로 해서
사료로 쓰면 그 잘못된 사료를 쓰면서 예,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예. 저희들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서 그걸 막았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어디도 그 사료 쓰는 데 없습니다. 당연히 광우병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저는 정치권이 뭐 잘한다고 잘못한다고 하실 때 뭐 항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국민적 저항으로 제도권에서 풀지 못하고 우리 정부나 여야 야가 예. 제도권에서 풀지 못하고 그 노력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노력해주지 못하는 현장에서 이거를 행동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예. 데에 대해서 정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홍보를 통해서 무마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사전에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사전에. 예, 우리 정부 입장은 우선 일본의 입장을 철회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방류를 확정지으면 저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예. 예? 만약에 방류 결정이 내면 중단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물론 대책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지금의 대책들을 갖고서 홍보 위주로 갈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앞 단계들에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예. 앞뒤가 바뀌어서 가고 있는 게 좀 알겠습니다. 한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 뭐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종합 검토 보고서가 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5년 동안에 이렇게 걸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비롯한 11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어떤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예. 과연 그런 과학적 검증에 대한 그런 대안은 무엇이냐? 과연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부가 그런 검증을 예. 뭐 도쿄전력에 기반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예.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죠. 이거를 밖으로 나와서 정치를 할 게 아니고 원내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에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불안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저는 정부 종합 검토 보고서가 이거 역시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역시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한 피해 대책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제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저희들한테 이제 유입이 되고 피해가 있으면 그건 제도권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 없는 문제 제시는 결국 괴담 유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양 당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그 원외에 계신 녹색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정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선 저는 그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본이 저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고 그리고 어민들이 저렇게 불안감에 떨고 많은 시민들이 저런 먹거리 문제라든가 바다 생태계의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 굉장히 어떤 자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이기적인 선택에 맞춰서 전 세계의 국제 원자력 기구도 사실 원자력을 진흥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인 거죠. 그게 계속 남아있는 현장에 남아있는 한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넘어있는데 현장에 남아있는 한 사실 그거는 많은 그 전 세계 시민들에게 원자력 발전은 저렇게 위험한 거야라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IAEA가 2013년부터 일본에게 이걸 방류하라는 권고안을 이미 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류하는 게 가장 뭐라 그러나 손쉬우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이렇게 좀 이익이 되는 방법,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미 권고를 한 것인 거죠. 이게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인 거고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의 어떤 시민들과 지금 어업인들과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그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예. 되게 파렴치한 결정을 했다. 거기에다가 아이의 이해가 동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원인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아닌 거고 이러한 결정을 한 일본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전 세계의 어떤 그 원자력을 그 옹호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좀 더 이렇게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더 천착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한 되게 주도적인 검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IAEA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정부 보고서가 정말 이렇게 동의한다 그리고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뭐 이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 제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저희 어업인에게 그 끼칠 그 손해배상들을 다 저희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지금 그 예산을 상정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엔 수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게 저희 다 정부 예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배상 청구를 하든 뭘 하든 이후에 어떤 단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시급하게 나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도적인 검증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기시다 총리와의 그 회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안전 쪽에 안전하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잖아요. 그 수산업자들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충분한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예, 정부에서도 너무 그 과학적 근거를만 가지고 그 국민들이나 우리 그 수산업자들에게 설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 지금이라도 그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그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 국민과 어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간에도 그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제주도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우리 뭐 현기로 의원님이나 김순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 문제를 저도 제기를 했고 그리고 현 의원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제가 그 위성곤 의원님이 그 민주당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가지고 민주당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을 좀 압박을 해서든지 간에 이 중심에 피해 중심에는 수산업, 넓게는 수산업 어민들이 있다. 잘못했다가는 이거를 대한민국의 수산업이 공멸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어촌 공동체가 소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 계획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170석이 야당이 갖는 힘 아닙니까? 이거를 어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제주도를 대표해 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그 토론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너무 중심에 수산업과 어업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배제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당의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는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당의 그 조치들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특히나 그 야당 쪽에도 책임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조 의원님께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수당 뭐 야당입니다만은 다수당이라는 책임이겠죠. 근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대응은 현장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못 풀고. 근데 그건 제도권 안에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고. 뭐 지난 정권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4월 13일 날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해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제 젊은 시절에 이 날짜가 저한테 특수한 의미가 있어서 4월 13일을 기억하는데 어쨌든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했죠, 그때. 무조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검토보고서, 지금 정부의 검토보고서 앞줄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 방류 자체를 반대한다는 글귀는 있는데요. 그 후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까 다 말씀하신 과학적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문제, 인증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에 대한 준비들은 전혀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상의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이제 용인을 해주는 정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김기정 의원님.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거든요. 일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단은 잠정 조치를 제소해서 잠정 조치. 오죽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안 움직이면 지자체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걸 뭐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입증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거 뭐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하고 투명하게 소통을 한다. 왜 반대합니까? 네네. 사실은.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대안 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정부의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현 의원님요? 우선 그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해양법 제소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어종들이 발견이 됐습니다만은 11년 이후로 현재까지 각각의 어종에 걸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했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도 그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어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해양재판소에다 제소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질의해 강경화 전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고요. 또한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전 장관도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짚고 이거 지금 논지를 굉장히 흐리는 말씀이신데요. 이 정부 입장 중에 부처 장관들 입장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의 장관들의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 국무총리실, 최소한 국무조정실에서 나오는 입장이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뭐 정부 관계자들, 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얘기를 서로 충돌시키면서 이 논쟁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정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른 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김순애 위원장께서 얼굴로 좀 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하시려 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논조들이 계속 변화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야당인 상황 그리고 민주당도 여당이었던 때가 있었고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다면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논조를 더 크게 나가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좀 더 정부의 입장에 맞춰 나가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계속 봐왔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진심으로 이게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모습이 맞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작년 그 발표가 났을 때부터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11년 이후부터 작업을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이미 해왔었어요. IAEA 전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인이었잖아요. 10년 동안 거기에 재직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거에 대한 작업을 해나왔었는데 그때 정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국회의원 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 굉장히 여쭙고 싶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난번 한번 제주도에서 중앙당 입장하고 다르게 이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 이렇게 표명하신 걸로 저도 기자회견하는 걸 봤는데요. 사실 제주도에서 저는 그 기자회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라가서 중앙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이게 지금 특히 이렇게 그 바다의 면에 있는 제주도라든가 다른 지자체 어업인들이 얼마만큼 이로 인한 어떤 생계적인 문제, 생존권의 문제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이게 정말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러한 그 파렴치한 일이 그러니까 핵폐기물들을 바다에 그냥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것들이 용납된다라는 사례가 인류적으로 저는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바다에 방류 그거는 정말 사고로 인해서 바다로 이렇게 투기된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의도되고 계획된 건 아니었었어요. 이번엔 의도되고 계획된 이 사례가 저희 인류 사회에 한 사례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시민의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도의원들께서 저번에 6월 13일이었나요? 그때 입장 밝히셨었죠. 그때 중앙당과 좀 입장 차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 얘기들은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그렇죠.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주제가 지금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그로 인한 우리 제주 수산업이라든가 유통업의 몰락 이러한 부분들을 위험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정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제가 정말 방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마음이겠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제주도의 대응적으로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희연 정무부지사 모시고 이제 제주도의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를 좀 들어봤었는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게 지난 대화의 요지였었거든요. 자, 네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 현장에 계신 분께 먼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도정의 지금 대응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수협 중앙회 활동을 해보면 제주도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의회 차원이나 도행정 차원이나 2021년도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벌써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후속 대책으로 방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수산물 안전 인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우리 김희연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에서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제주도 수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생산자들에게 대해서 많은 이제 도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순애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방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방류를 막기 위한 대책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미온적인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탈핵 기후기 제주 행동에서도 그런 입장문들을 내고 했었는데 사실 모든 대책은 막기 위한 대책과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던 대응책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참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
시민보다도 제주도정이 훨씬 힘이 있는 거고 일반 시민보다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힘이 훨씬 큰 것이고 일반 또 시민의 입장보다 여기 계신 도의원분들의 입장 그 힘이 훨씬 큰 것이잖아요. 영향력도 큰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 받는가라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이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많은 그 지자체들이 분명 있고 그 지자체들과 같이 좀 이렇게 연대하는 거 저는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연대 그리고 시민들과의 연대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당장 그 수산업 종사자들과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부에 단호하게 입장들을 좀 내면서 실질적인 좀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방류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 정책인데 하나가 너무 비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류를 막는 정책 자체가. 도지사가 여기에만 있지 말고 뭐 국회도 올라가고 서울도 가고 용산 앞에도 가고 또 일본도 가야 된다라는 막 그 지적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도지사는 그렇게는 못 하고 계시지만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들께서 일본에 얼마 전에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항의 방문하신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나오고 나서 조속하게 우리 유성권 의원님 대책위원장도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이 지금 뭐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거 나라 망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의 반응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그건 뭐 중앙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니까. 다만 방법론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현기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도권 내에서 원내에서 여야를 떠나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러한 방문도 물론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러한 계획이 전혀 서로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퍼포먼스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볼까요? 제주도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지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죠. 뭐 저희들도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 하는 게 최선이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 조합장님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응이 빨리 한다는 부분 저희들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뭐 짧게 앞서의 상황을 잠깐 거론하자면 일본이 2021년 4월 13일 발표했을 때 저희 의회가 4월 19일 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4월 19일 날 폐회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와 관련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다음날 20날 본회의 통과를 시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상당히 이 사안이 앞으로 위험에 닥칠 것이다 해서 저희 상임위 회의록을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반추해서 돌아봤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외교 문제 핑계 저런 문제 핑계 다 나올 것이고 뭐 핑계라고 뭐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게 일본의 지자체들, 일본 국민들하고의 우리 국민들하고의 어쨌든 유대 관계, 연대 관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제주도 입장에서 한번 국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끼리의 연대, 시민사회들 간의 연대, 전문가들 간의 연대들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 달라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게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세계인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다양한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10억, 50억 낼 수 없냐. 나중에 피해 얘기해 보면 이거 세 발이 필 것이다. 뭐 그런 논의들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때 도의 입장이 대답은 했는데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입국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뭐 투명하게 이게 정부를 비롯한 공식기관에서 투명성에 대한 이 입증이나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이 상황은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 정무부지사가 지난 시간에 좀 대답을 한 바가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5개 연안시도에서 그 연합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갑자기 부울경이 빠졌다. 이제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지자체들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좀 정부를 눈치를 보는 게 있어서 좀 우리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전한 거에 대한 입증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상황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잠깐 얘기해 주시죠. 우리 현 의원님이 21년도에 그 농수축 위원님으로 계셨을 겁니다. 현기로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죠? 두 분 다 현시셔서 우리 현기로 의원님. 그때 농수축위원으로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가지고 수산과에서 그 양식 수산물이라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물 안전 인증 제도는 이거 도에서 먼저 한 겁니다. 정부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획기적인 선제적으로 그 일이다. 했다. 이만큼 그 소비자들에게 제주도가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현기종 의원님도 뭐 도에 계시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이 잘된 부분에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양측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 현재 계신 분들께서 다가오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방사능 검사 정도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좀 소비자들한테 확신시켜달라는 그 이야기 정도로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조금 넘겨볼 텐데 그 방류 철회가 목적이긴 합니다. 다들 그 뭐 국민의힘에서도 방류 철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방류가 됐을 경우에 그 이후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조합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 6월에 송재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게 시기상조다라는 그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법을 받아주는 것도 약간 좀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분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특별법 발의에 대해서. 자, 현기종 의원님. 저는 특별법 발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의되기 전에 이제 장외에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사석에서 했었냐면 저런 시간에 정말 원내에서 만약에 모를 피해 대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어민들이나 그분들이 그래도 미래에 다가올 혹시나 모를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놓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 4천억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조원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만일의 하나에 대한 어떤 대비를 제도권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이 중앙당의 어떤 그런 의견에 관계없이 저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이게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의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발의를 찬성하시고 뭐 개인적 입장 얘기하신 건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대표 발의한 안을 좀 갖고 와봤는데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는 같이 그 공동 서명을 안 해주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다른 쪽으로 좀 지원 법안을 발의하실지 특별법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순애 위원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 특별법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참 그 일본이 한 결정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제도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며 다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막았어야 되는 게 가장 맞지만 사실 대응책이라는 거는 좀 있어야 되는 현실적으로 좀 피해가 당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수산물 뭐 소비가 당장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업종 전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올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하게 110억 정도 예산을 도비로 편성한 걸로 아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피해를 도가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고 또 국가가 이에 따른 어떤 그 대응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는 점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기로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는 했는데 글쎄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에 대한 인정을 하는 상황이 돼서 찬성은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의석수라면 뭐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그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정부가 책임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예. 이런 법 자체가 발의되는 게 안타깝고요. 아, 예. 예. 김순애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예, 예. 우리가 같이 책임을 그 원인 해결을 같이 해줄 의지도 있고 그 책임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자세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네요. 원천적으로. 예, 근데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류와 관계없이 이 계획 발표에 의해서 시장은 지금 교란이 되고 있고 이미 문제는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나몰라라 하는 건 또 제도권의 방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 피해에 따른 특별법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는 방류되고 나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만 나오는 것이 피해가 아니고 저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피해가 좀 심하죠. 그리고 유통업계가 이미 70% 정도 매출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사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70%? 그러한 부분들도 피해지요. 당연히 그런 피해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특별 법안이 가장 절실한 것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 아닐까 싶은데 조합장님은 이 특별법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 그 수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특별법입니다. 예. 아까 우리 현기종 의원님 말씀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와버리면은 동북아 수산업은 공멸입니다. 원양이나 근해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히고 양식이 된다 그러면 과연 그거를 어느 국민이 먹을 것이며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먹겠습니까? 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간접적 피해거든요.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 불안한 소비 심리가 소비를 둔화시켜가지고 이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정부가 동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정부에서도 같이 동조하면서 이 법안 통과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걱정되는 문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분과 나눠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지혜를 모아가면서 좋은 해결 방안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중간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방류를 천명하고 또 몇십 년간 계속될 거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다음 세대는 우리를 어떤 세대로 기억할지, 어떤 삶을 이어준 세대로 기억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난 시간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바다의 특별한 의미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의견은 서로 간의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 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